지역 제조기업들의 구인난 해소를 위해 맞춤식 지원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구직자와 기업들 사정에 맞게 더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해 보입니다. 치솟는 물가에 설 차례상 비용이 크게 올라 서민들의 표정이 밝지 않습니다. 설 차례상 비용은 지난해보다 5.8% 올랐습니다. 인천공항행 수도권 광역급행철도인 GTX-D Y자 노선 유치를 기원하는 챌린지에 시민 만여 명 참여했습니다. 부평구의회가 고립청년 지원 조례안 제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고립청년들을 위한 지원 사업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시작합니다. 지역의 제조기업들이 경기 침체와 경영난 속에서 구인난까지 겪고 있어 걱정입니다. 기술과 제품 경쟁력이 있어도 기술 인력이 점점 줄고 있어서 그 심각성이 늘고 있는데요. 정부와 지자체가 마련하는 채용 박람회와 일자리 매칭 등 각종 지원 대책들도 성과의 한계를 보이고 있습니다. 맞춤식 지원이 절실해 보입니다. 이관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상업용 가스오븐을 만들어 수출하는 부평의 한 제조기업입니다. 20년 전 기술벤처 기업으로 시작한 이 회사는 꾸준한 기술 개발로 유럽 고가 제품과 경쟁하는 회사로 성장했습니다. 하지만 청년층의 제조업 기피와 서비스업 선호가 늘면서 몇 해 전부터 기술인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설계부터 용접, 조립까지 숙련 기술자들이 필요한데 이를 배우겠다는 사람을 찾기가 어려워진 겁니다. 지자체와 고용노동부가 마련하는 채용 박람회에 참가해도 적합한 사람을 찾기 힘듭니다. 고심 끝에 이 회사는 지난해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주관하는 일학습 병행제를 통해 특성화고 학생 3명을 채용했습니다. 제도가 있다는 사실을 알았지만 절차가 번거로울까 주저했던 일입니다. 자세한 그 제도의 시행 방법이나 절차에 대해서 좀 공부가 안 돼 있던 상황에서 그 채용 박람회를 통해서 유관 기관들의 어떤 자세한 설명을 듣고 우리 회사와 굉장히 적합한 제도구나라고 인지하게 되었고, 졸업을 앞두고 입사한 특성화고 학생 3명 중 1명은 정규 직원이 됐고 2명은 폴리텍 대학에 진학해 이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일학습 병행제 학비 전액은 국비 지원입니다. 회사는 기술 인력을 확보하고 학생들은 기술 일자리와 학위를 챙긴 셈입니다. 이 회사는 유관기관과 협업하는 과정에서 마케팅 컨설팅 지원 사업도 알게 돼 신제품과 회사 홍보 등 마케팅 지원도 받았습니다. 정부 지원 사업에 뒤늦게 참여해 혜택을 본 경우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정부 지원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기업들은 많지 않습니다. 행정 절차와 대응이 번거롭다는 생각이 앞서기 때문입니다. 이 같은 현실 때문에 고용노동부는 올해부터 구인난을 겪는 기업을 발굴해 맞춤 지원하는 사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업 도약 보장 패키지 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기존의 단순 알선에서 나아가서 뿌리 기업의 애로 요인까지 맞춤형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올해 특별히 그렇게 할 예정이고요. 관건은 얼마나 많은 기업들이 관심을 갖고 나설지, 또 기업 사정에 맞게 맞춤식 밀착 지원이 가능할지 여부입니다. 고용노동부는 각 지역별 고용복지센터에서 기업과 구직자 간 채용 여건과 환경 등을 종합 분석해 맞춤 지원과 채용 성공 사례를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상반기 중 지역별 지원 조직도 새로 구성합니다. 구인난을 겪고 있는 지역 제조기업들에게 현실적인 도움이 될 수 있을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관서입니다. 인천시가 경인전철 지하화 사업을 추진합니다. 시는 경인전철 지하화 추진 전략 수립 용역을 시작했다고 밝혔는데요. 사업 기간은 내년 7월까지입니다. 경인전철 지하화 사업은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 중 하나로 인천역에서 구로역까지 21개역, 27km 구간을 지하로 연결하는 사업입니다. 이 중에 인천 구간은 인천역부터 부계역까지 11개역, 14km 구간인데요. 시는 이번 용역을 통해 지하화 방안을 마련하고 철도 상부 부지와 주변 지역에 대한 재생 마스터 플랜도 세울 계획입니다. 또 경인전철 지하화 추진에 필요한 특별법 제정 과정에서
시가 제안할 사항들을 정리하고 사업 재원 조달 방안도 수립할 예정입니다. 특히 내년 상반기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경인전철 지하화를 반영할 것도 함께 건의한다는 방침입니다. 인천공항행 수도권 광역급행철도인 GTX-D Y자 노선 유치를 기원하는 챌린지에 만여 명이 참여했습니다. 인천시는 인천시민연합으로부터 GTX-D Y자 노선 유치 챌린지 성과를 전달받았다고 밝혔는데요. 이번 챌린지는 지난해 11월부터 한 달간 실시됐으며 시민과 지역 국회의원 등 만여 명이 참여했습니다. 당초 GTX-D Y자 노선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김포 장기역에서 부천 종합운동장까지 21.1km만 반영됐는데요. 하지만 지난 20대 대통령 선거 당시 윤석열 후보가 더블 Y자 노선을 공약했습니다. 인천국제공항을 출발해 청라와 가정, 계양을 거쳐 부천 종합운동장에서 서부권 광역급행철도와 만나 하남, 팔당과 수서, 여주로 연결하겠다는 건데요. 이후 국토교통부는 2023년 주요 업무 계획에서 GTX 확충 통합기획 연구 용역을 통해 오는 6월까지 노선별 추진 방안을 수립해 대통령 임기 내 국가계획 반영과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인천시는 GTX-D Y자 노선이 국토부 목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시민, 지역 국회의원 등과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사업 타당성 확보에 대해서도 국토부와 긴밀하게 협의할 계획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치솟는 물가에 장보기가 겁난다는 분들 많습니다. 설 차례상 비용도 껑충 뛰었는데요. 지난해보다 크게 올라 서민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물가가 얼마나 올랐는지 취재했습니다. 이하영 기자입니다. 설을 앞두고 북적이는 전통시장. 차례상에 올릴 재료들을 고르느라 손길이 분주합니다. 최상품 사과 1개에 4,000원. 시금치는 800g 한 단위 8,000원입니다. 많이 오른 건 시금치, 그 다음에 이제 쪽파 종류가 많이 올랐고요. 얘들은 거의 배에 가까이 올랐어요, 지금. 기존 시대보다가 명절 앞에 대목 보면서 쭉 올라가기 시작해갖고 한 일주일 새에 거의 배 정도가 올랐다고 보시면 돼요. 부쩍 오른 가격에 소비자들도 선뜻 지갑을 열기가 쉽지 않습니다. 작년에는 한 30만 원 정도 가량 들었는데 지금은 올해는 한 40만 원 가까이 드는 것 같아요. 야채고 뭐고 다 비싼 거, 너무 많이 비싸. 좀 부담되지요. 원래는 사는 게 좀 아껴야 되지 뭐. 좀 더 넣으면 되지. 그죠? 많이 안 사고 조금 더 아껴 놔야 되지 뭐. 한국물가협회가 발표한 올 설 차례상 비용은 전통시장 기준 25만 4,300원으로 지난해보다 평균 5.8% 올랐습니다. 품목별로는 시금치가 400g에 3,190원으로 40% 이상 올랐고 흑대파는 한 단에 2,900원으로 25% 올랐습니다. 닭고기와 밀가루도 1년 전 설보다 각각 24.5%, 41.9% 올랐습니다. 채소류는 요즘 겨울이라 한파 영향 때문에 출하량이 이제 떨어져가지고 이제 조금 가격이 높아졌고 국내산 닭고기나 이런 것들은 조류 독감 이런 AI 확산 때문에 이제 공급량이 조금 감소하면서 가격이 높아졌습니다. 정부가 설 장바구니 물가를 잡기 위해 설 성수품 수급 안정 대책을 내놨지만 체감 물가는 여전히 높아 서민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하영입니다. 코로나19 이후 취업을 포기한 채 은둔형 외톨이처럼 사회와 동떨어져 고립되는 청년들이 갈수록 늘고 있습니다. 부평구의회에서 고립 청년들을 지원하기 위한 움직임이 시작되고 있는데요. 관련 조례안 발의를 준비하고 있는 부평구의회 정혜지 의원 연결돼 있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정혜지 의원입니다. 네, 먼저 이번에 조례안을 준비하고 또 발의하게 된 취지부터 한번 짚어주시죠. 네. 2022년 11월 고용 동향에 따르면 전체 경제활동 인구 중에 청년층의 실업률이 전체 실업자의 55%를 차지하고 사회적 고립 청년의 수는 현재 약 35만에서 40만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것은 더 이상 당사자 개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문제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또한 아직 실태조사조차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조례를 근거로 실태조사 및 사회적 인식 개선에 힘쓰고 싶어서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네, 이번 조례안 발의를 위한 의견 수렴 간담회가 지난 12일에 진행됐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이야기들이 오고 갔을까요? 부평구의회에서 최초로 간담회를 온라인 화상회의로 진행했는데요. 덕분에 실제 고립권 경험이 있는 당사자 청년들과 은둔형 외톨이 부모협회 대표님, 또 은둔형 외톨이 지원연대 대표님을 비롯해서 타구 청년위원님들과 또 청년고독사 대책 마련에 관련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 청년노을 대표님 등 그 다양한 전문가분들을 모실 수 있었습니다. 그만큼 현장의 목소리를 많이 들을 수 있었는데요. 특히 고립 청년에 대한 실태조사 및 인식 개선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현재까지는 그저 청년 개인의 의지 문제로만 보는 시선이 많았는데 장기화된 코로나로 인한 취업난과 또 과도한 경쟁주의 문화 등 그 복합적인 사회 문제이고 고립이 장기화될수록 회복은 더 어려울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결국 관련하여 생기는 국가적 손실은 매우 클 것이고 더 이상 늦춰지기 전에 함께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의견이 오갔습니다. 네, 사회적 고립 청년들을 어떻게 지원할 수 있을지 조례안에 담겨 있는 주요 내용들도 한번 소개해 주세요. 네, 조례안 제1조에서 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고요. 안 제3조에서는 여건 조성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는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규정하고 제5조에서는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 제6조에서는 조례의 시행을 위한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 안 제7조에서는 사회적 고립청년 발굴을 위한 사항, 제8조에서는 위원회의 심의, 제9조에서는 지원사업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또 안 제10조에서는 가족과 보호자에 대한 상담 및 교육, 제11조에서는 민간 전문가 활용, 제12조에서는 협력체계 구축과 마지막으로 안 제13조에는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 정책에 공이 있는 개인과 단체를 포상할 수 있도록 포상을 규정하였습니다. 네, 30일부터 시작되는 부평구의회 임시회에서 좀 심사가 될 예정인데 조례안이 통과된다면 사회적으로 어떤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까요? 이번 간담회를 통해서 그 연결된 전문가분들과 지속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하기로 하였고요. 함께 머리를 맞대어서 현장에 정말 필요한 사업이라든지 지원에 대해 연구하고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또한 조례를 근거하여서 가장 중요하다고 임모와 말했던 실태조사 역시 관련 부서와 함께 진행할 것입니다. 부평구를 시작으로 인천의 청년위원님들과 조례안을 공유하면서 발맞춰 나간다면 인식 개선은 물론이고 부평구를 시작으로 인천에서 선도적으로 사회적 고립 청년들을 사회 구성원으로 맞이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정혜지 의원이었습니다. 전국 초중 고등학교의 무상급식 이제 낯설지 않은 모습입니다. 이렇게 맛있는 한 끼를 위해 아침부터 땀 흘리는 분들이 있는데요. 바로 학교 급식 종사자들입니다. 그런데 이 급식 종사자들이 항상 폐암에 노출되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조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유해가스, 바로 폐암 발생 위험도를 높이는 조리흉 때문입니다. 지난해 전국 시도교육청이 자체 예산으로 급식 종사자 폐암 건강검진을 했는데 중간 결과를 보면 20%가 이상 소견을 보였고 특히 폐암 가능성은 일반 여성보다 28배 정도나 높았습니다. 급식 뒤에 숨겨진 이면이 있는 건데요. 다행인 점은 이 문제를 해결하자는 논의가 시작됐던 겁니다. 18일 열린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에서 대책 마련을 위한 안건이 제출됐습니다. 안건에는 급식 종사자의 폐암 검진 제도화와 조리 환경에 적합한 작업 환경 관리 기준 마련, 급식소 종사자 폐암 검진 기준을 확대하자는 구체적인 내용 등이 담겼습니다. 이제 공은 넘어갔습니다. 국가적 차원의 제도화를 위해 고용노동부와 산업안전보건공단은 주관이,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한마음이 돼야 합니다. 결과에 앞서 진정한 교육은 책상에 앉아서만 하는 것이 아니란 가르침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됩니다. 데일리 브리핑이었습니다.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